네, 지역사회 간호학 A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도요, 우리 다 보게 되면은 아마 수월하게 잘 보셨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모의고사나 쭉 따라오셨으면 100점 맞으셨을 것 같아요. 100점 맞으셨을 것 같고, 역시나 최성희가 지역사회에 계속 활동을 했고 그 현상을 바라보니까 이 문제 꼭 나와야 된다. 단기보 출제가 됐죠? 출제가 됐고 기본 간염 재생산소 나오거나 집단 간염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다. 집단 면역.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시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끊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 자랑이죠. 지금 내 자랑질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울상인지도 어쩐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따 끝나고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따 끝나고. 자, A 지역의 노년 부양비는 이제 중급이야. 계산 문제 이거 다 나올 줄 알았지만 정말 우리 출제 교수님들 너무 땡큐 베리 마치 감사. 왜? 별로 어렵지 않게 해줬고요. 어렵지 않게 시험 문제 출제해줬고 우리 선생님들 지금 코로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거 다 보게 되면 몇 명이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는 거. 노년 부양비는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 찾으시면 되겠죠? 네, 그거 찾아서 우리 320분에 80 하시면 되겠죠? 320. 80 곱하기 100 하다 보니까, 네, 25%. 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 맞았겠고요. 하급이죠, 거의. 그 다음에요. 다음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구분은 연습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된 우려가 있어서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로자. 그러면은 우리가 D 같은 경우에 진단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네, 그래서 C1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관찰자죠. 요관찰자. 관찰해야 돼. 직업병 요관찰자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자,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에 평가하는 경우 평가 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거. 이거 제가 한 문제밖에 출제를 안 했었어요. 뭐가 되겠어? 타당도는 정확하고 일관성. 이거 말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신뢰도는 뭐라고 했어? 타당도는 우리가 정확한 거예요. 정확성 이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는 일관성이야. 반복 이런 게 핵심 키워드였어요.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면 그거 찍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혈압계의 동일인에게 역시나 이런 걸로 많이 나오지. 혈압계를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일정과 반복 이거 나왔으니까는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응답, 비용 이런 것들은요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목표를 이거는 타당도랑도 어울리지 않아요. 정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는 그냥 맞으라고 준 점수 같아요. 그냥 주신 점수, 문제.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은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 있고 안 들으신 선생님들도 있고 저가 이제 Q&A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 100%까지 다 하잖아요. 보통은 시험 주에는요. Q&A를 거의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Q&A를 이제 계속 책상에서 이제 뭘 하고 있다가 이제 Q&A를 굉장히 다 켜놨었어요. 다 켜놓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이제 이 답이 달아지기를 하면서 정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에게 이제 워드 파일로 해서 이제 파일 업로드 Q&A를 보내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비슷한 이런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됐었을 때 왜 이게 답이고 어느 시험지에는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이것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그래서 헷갈리게 저렇게 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작업 환경의 측정인지 우리가 근로 환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로 환경을 잘 개선하면 산재 발생 안 해. 그리고 내 건강관리 잘하면 산재 발생 안 해. 환경의 그건지 이 분진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장애가 발생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초점으로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역시나 그 문제요. 제가 또 다시 문제집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서 보니까는 간호사 국가고시 문제집이 그 똑하니 있는 거예요. 제가 디펜스한 게 정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본 게 뭐냐면 잘 봐야 돼. 근로자는 법적 유해 인자 노출된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야. 문제 잘 내신 거예요.
법적 유해 인자에 노출된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 해커스 공무원 선생님들 이거 내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 뭘 하고 있는 거야? 특검하고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네, 특검이라고 하니까 좀 무서운 얘기 같지? 특수건강진단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근로자. 근데 근로자의 직업적 천식 증상을 근데 발생했어. 뭔가 천식이 증상이 있다라 보니까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건강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누구야? 사장님이야. 사업주. 네,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수시 건강진단이 정답이 되겠죠. 일반은 아니야. 왜? 특검하고 있잖아. 일반은 우리가 생산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비생산직은 우리가 이제 2년에 한 번이잖아요. 해당 없고요. 임시건강진단은 뭐라고 그랬어? 임시건강진단은 거기는 특검 대상 사업장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상해. 그 뭔가의 소음이나 이런 그런 산업재해 발생 뭐 위에 위험물질이 막 나오는 것 같아. 그래 너 당장 해봐. 네. 고용 노동부 장관 노동부로부터 너 다시 해봐. 뭘 해봐. 이렇게 작업 환경 측정해봐. 그 다음에 특수건강진단 그 근로자 건강진단 당장 해봐. 라고 했을 때는 그 임시건강진단이 되는 거야. 수시는 뭐가 되겠어? 특검이 지금 노출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거야. 수시로 그냥 3개월, 2개월, 막 이렇게 6개월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팔로우업을 하게 되는 거. 정답 1번이 되게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과 법적 근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여러분들 쉬웠죠? 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지역보건법 아니죠? 네. 보건소, 보건지소만 되고. 자, 이거는 농특법입니다. 네, 줄임말로 쓰겠습니다. 네, 보건관리자는 의료급여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보건교육사 건강증진법이죠? 그 다음에 가정은 이제 의료법이 되겠습니다. 정답 쉽게 우리가 이제 3번으로 찾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감수성이 있는 집단에서 감염성이 있는 한 명의 환자가 감염 가능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수. 기본 간염 재생산수죠. 근데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과 연습했고 피드백했던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가지를 치고 가는 거야. 얘가 가지를 치고 가고 얘가 가지를 치고 얘가 가지를 치고 얘가 가지 그래 가지. 그래서 이 자승이 되는 거예요. N차 감염 이거 들어봤잖아. 네, 그러죠? 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 7급, 뭐 질병관리본부 7급 이러한 그 직렬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산하라는 방법이 나오게 되죠. 네, 거기까지 안 해도 돼. 우리는 저 정의만 보고 가면 돼. 9급은 거기까지야. 우리가 다 난이도가 있어요. 네, 9급은 여기까지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아닌 것은 노인, 장기, 국민, 그 다음 산업재해, 의료, 급여 아니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2번. 그 다음 8번 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중에 뭐다? 그렇죠. 굉장히 목 놓아 불렀던 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서비스, 요즘에는 시설보다는 이제 제가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나왔지. 3일간 집을 비워야 된대. 나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 뭐 출장 가야 된다 막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A 노인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종일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아들 부부가 3일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 어디 가나 봐요. 이 기간 동안 A 노인을 돌볼 다른 가족이 없어. 아들 부부는 무엇을 이용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단기보호 하시면 되겠어요. 단기보호 지금 이렇게만 나왔지 단기보호 할 때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던 건 뭐가 있어요? 2017년 전후로 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일이 15일이냐 9일이냐 이거에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15일 받을 수 있냐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9일 받을 수 있냐 그거에 또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기보호가 등장했으니 다음에는요. 네, 주야간 보호센터 지금 한 걸음 가다가 이제 생기고 있죠. 우리가 재가시설이 그렇게 생겼었잖아, 예전에. 그래서 이제 단기 보호가 이렇게 사례용으로 나왔고, 다음에는 이제 주야간 보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나올 수도 있고 또 뭐가 나와? 이제 단기 보호 법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내년에 22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 같이 저랑 같이 또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보도록 합니다. 연구의 그 역학적 연구 방법이죠? 이것도 거의 학급 문제예요. 근데 중으로 준 거, 왜 중으로 줬겠어요? 사례형 들어갔다는 거, 그거 빼고는 중하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군과 식중독 증상을 보지 않는 학생군을 나누어서 선정했어요.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눴네. 우리가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이기보다는 환자군과 대조군입니다. 환자. 식중독 유발 의심 요인을 조사하고 식중독 유발 의심 요인, 그 다음에 식중독 발생과의 관계를 뭘 한대요? 교차비, 오즈비로 산출해서 파악하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여기서 교차비만 보고 찍자. 뭘 찍으시면 되겠습니까? 네, 환자 대조군을 찍으시면 됩니다. 얘는 일단 아니야. 기술역학 연구 같은 경우에도 자연사 막 이런 거 나와야 돼. 아니야. 코호트 연구는 뭘 보면 되겠어요? 상대유형 B 나오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오즈비다 라고 나왔으니 환자 대조군 연구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10번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네, 감사할 따름이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가에 들어갈 용어는 우리가 수정인자가 되겠습니다. 네, 영역 문제 수정인자 증상 징후 이거 오마하 분류체계 4단계로 보시면 되죠. 정답 4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도 자, 우리가 이제 간호활동의 2차 예방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예방접종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 1차 예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결핵 환자에게 규칙적인 결핵약을 복용한다. 이제 결핵은 환자가 되었네. 이제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불건강 상태로 우리가 증상이 출현이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결핵약을 복용을 해야 돼. 그런 걸 지도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이제 2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제가 뇌졸중 환자 운동 교육 우리 재활 잘 시켜가지고 다시 지역사회로 보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 이거는 3차. 그 다음에 4번은 보건소 간호사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1차가 되는 거죠. 흡연이 신체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교육이야. 보건교육이야. 그런데 앞에 대상자가 건강한 사람이야, 불건강한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이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건교육도 질환이 이완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는 3차예요. 앞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답은 여기 2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학급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이것도 내가 뭐 보면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뭐 보면 찍으면 돼요? 보상. 뭐 찍었어요? 4번으로 찍으시면 되죠. 네, 보상하고 4번 찍으셨다. 자, 우리가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뭘 하면 돼요? 시나리오,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 그 다음에 인지주의, 새로운 자극, 우리가 이제 개사해서 뭘 한다 이런 말이 나와줘야 돼요. 인본주의는 자아실현, 자아개발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자, 보상은 행동주의 학습이론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13번 재난관리를 위한 대피소 운영. 자, 대피소 운영, 비상의료지원, 중증분류가 들어가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예방과 대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다. 됐죠?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다, 두 개는. 자, 근데 지금 이거를 관리하고 중증도 분류 나왔다. 이건 뭐가 되겠어요? 사건 터졌다. 자, 그래서 중증도 분류 딱 해야 된다. 네, 재난 터졌다. 그 대응 단계. 자, 이제 뭐 잔해물 제거, 이재민 보호, 뭐 이런 거, 심리적인 트라우마 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복구 단계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죠. 네, 14번도 옳은 것은 구조, 과정, 적합성, 결과평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조평가의 요소가 아닌 거, 네, 구조평가, 네, 교육 횟수 이런 것들은 아니죠. 네, 그 교육 횟수, 뭐 과장평가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질, 일정 수준, 참여율,
네, 과정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적합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인력의 전문성 등이 틀리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 예산과 그다음에 요구도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많이 쓰여져 있는 거 2번이 되겠고 뭐 이러한 유형도 기출문제 나왔고 모의고사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 활동이죠. 네, 오랜만에 등장했다라는 거. 일단은 얘 아니고 얘랑 이렇게 고민하셨을 거다. 1번과 3번을 고민하셨을 거다. 자, 목표를 향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기록을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감사해. 누가 감사하겠어? 슈퍼바이저 누군가가 이제 그 높은 사람에 가서 하겠죠. 도구소도, 물품의 비축, 상병자간 간호, 보건교육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는지 또 뭐가 되겠어? 관찰, 감사 이런 용어가 들어가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와 사업이 부합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역시나 이 사람 가가지고 뭐라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 관찰하는 것을 아예 들어가서 이제 물어봐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매칭시키고 있네요. 이 사람 뭐 한 사람이에요? 감독하고 있죠, 지금. 조정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네, 조정자나 조정이나 핵심 키워드 뭐야? 중복. 예. 결핍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 결핍이 오지 않도록 하게 하는 지역사회 간호 활동은 조정이 되는 거야. 그 내용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쉬우셨을 거예요. 자, 난이도 중 드리겠습니다. 자, 16번. 간호사정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거는 뭐 기출문제도 잘 나왔고 정말 신기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게도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언뜻 했었었는데 생각 없이 했나요, 저도? 하여튼 나와서 놀랐어요. 가계도. 3대 이상에 걸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 그런 관계도를 기록하는 방법, 복잡한 가족의 형태를 한눈에 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 1번, 이건 학급 문제가 됐어요. 학급.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밀착도가 아니라 외부 체계도로 보시면 되고, 사회지도는 가족 중 부부 중심이 아니라 취약 가족 구성원이라고 고치셔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가족 연대기라고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한 방에 가족 사정 도구를 다 훑어볼 수가 있었던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거 다 연습하셨잖아, 우리. 그 다음에 특이도. 이 특이도 보면서 저 굉장히 많이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지방지 선생님들 보시면서 그때 내가 이제는 이런 문제 나올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계산 문제 혹시라도 나오면 특이도 나올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닌 사람 아닌 걸 골라내야지 이런 거 했잖아. 민감도 타당도가 나올 거다 그랬잖아. 계산 문제는 아니었고 이 특이도 여러분들 내가 라방에서 공중보거나 보여주면서 이거 시험 문제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이제는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역시나 특이도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야. 정의. 앞으로 트렌드 경향이 바뀔 거야.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 나중에 이제 어떻게 나올 거야? 제가 딱 꽂는 그 사태가 나올 거예요. 결과값을 해석하는 문제 나올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 특이도 정의 물어봤어요. 위암이 없는 검사자 중에 위내시경에서 음성으로 나올 확률이야. 없다. 이렇게 나온 거. 이게 특이도죠. 그래, 정답은 우리가 1번으로 찾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요것도 여러분들 라방 열심히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개인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이거 학급 문제예요.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왜 학급 문제면서 왜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 계산 문제에만 집중돼서 있었지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그냥 확확 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정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타당도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혹 나와갖고 하고 또 놀랬죠. 그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18번 보건사업 기획모형 기출문제 전년도 나왔습니다. 전년도 뭐 서울직, 지방직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되는 거죠. 요거 내가 강조하잖아. 계속 뭐 유튜브 열심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해도 되고, 핵심 키워드 안 해도 되고, 아니, 핵심 키워드만 보고 풀어도 되고, 우리 그 뭐죠? 제가 더 부족해갖고 작년에 이거 정의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내년에, 올해 단계 나오면 어쩌지? 유인물 뿌렸고, 차기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보건사업 기획 모형,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을 때 적합한 모형이에요. 이미 우선순위 작업이 끝났어요. 매치죠. 매치야. 매치. 이번 서울직에서는 패치가 나왔어요. 패치 그 두 가지가 뭐냐고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법. 그거 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NIBP 같은 경우는 필요 없고요. 다음에 맵 이거 나올 수 있어요. 맵은 나왔었죠. 연타로 시험 문제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또 1단계가 중요합니다 했는데 정말 1단계가 연타, 지방직, 서울직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던 과거가 있었고 맵이 다음에 등장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기 때문에 우수하다라고 해서 제가 파트너십으로 해서 이제 조직 구성원들을 첫 번째로 쫙 이렇게 조직을 해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떠한 현상을 봤었을 때의 그 사정하는 방법, 자료 수집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네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면서 꼼꼼하게 사업 기획을 할 수가 있는 모형이다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그것에 대한 사정의 4가지잖아. 우리가 선지의 사지선다형이잖아요. 그게 출제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아 이렇게 선지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요. 그 다음에 정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려드렸습니다. 하나. 일단은 정해졌어요. 자, 매치가 되겠습니다. 연타로 네, 같은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오렘이죠? 네. 이 이론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네, 역대급 많이 나왔던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하거나 오렘의 이론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죠. 그래서 친절하게도 착하게도 네, 뉴만은 서울직에서 나왔고요. 오렘은 지방직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근은 다 찍은 거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시험 문제 비슷하게 이제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거. 당뇨로 진단받았어요. 투약 중인 대상자가 식후 혈당이 420이었습니다. 엄청난 고혈당이죠. 합병증 예방 및 식이 조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 궁금해하고 있어. 그런데 생리적인 자가간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질병이 없어. 의식주로 잘 셀프케어 하시면 돼. 이 사람 일단 뭘 받았어? DM 진단받았어. 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생애주기별 발달 그게 나와 있어요? 결혼한다, 애기 키운다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 이도 답이 될 수가 없어. 일반적인 셀프케어 아니야. 건강 이탈됐잖아. 뭐 때문에? DM. 우리가 지금 당뇨다. 그래서 자가간호 요구하고 있어. 어떻게? 이걸 예방하려고. 이거 궁금해하고 있어. 만약에 여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궁금해해서 자기 담당 보건간호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해달라고 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교육적인 지지체계가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끊었기 때문에 건강이탈, 자가간호 요구가 되는 거고 선지에도 여기 얘가 안 나오면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교육적인 지지체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헷갈리게 나와서 혼선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이의제기를 받지 않게 확실하게 답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선지에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혼선이 가거나 헷갈리거나 그런 것들은 안 나와요. 이게. 이것도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행위별 수까지에 대한 설명이죠? 하급입니다. 자, 질비 청구가 간편하다, 간소하다. 이건 포괄수까제. 왜 포괄수까제냐? DRG니까. 일단 질병군으로 다 끝났으니까. 치료보다 예방적인 서비스다. 이것도 포괄수까제. 행위별은 치료 중심이다. 그 다음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행위별 수까지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진료비 억제 효과가 있는 거는 포괄수까제고 행위별 수까제는 상승을 시킨다. 왜? 양질의 의료 행위를 촉진하다 보니까 오더를 막 내죠. 처방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 결국에는 여러분들아, 제가 항상 서울직에서도 계속 다 수강하시는 분들, 이게 포물선이야. 문제 난이도 내가 굉장히 많은 걸 또 알려주잖아요. 결국엔 뭘로 해? 학급으로 끝나잖아요. 네, 학급으로 끝나. 마지막은
고민 없이 하고 중간에 어려운 문제, 고민하는 문제 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중에서도요, 이 포물선이 있잖아. 조금씩 하면 어려워져. 근데 이때 내려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또 막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5번하고 20번 사이가 막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 막 이게 올라가는 포물선의 문제들이 그래. 참 신기하죠. 예, 문항 분석을 엄청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역시나 지방지, 선지 25% 정답 배분이 됐어요. 정답 배분이 됐고 또 서울집과 다르게 또 똑같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추종자들,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있는 이런 리더보다는 지방직도 정말 이제 국영사를 넘어서서 이제 전공에서 좌지우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공에서 이렇게 국영사가 이렇게 쉬어버리면 이렇게 되면요, 전공에서 당락이 좌우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께 저렇게 손을 잡아주고 결국엔 합격이라는 해커스 공무원에서는 합격을 위해서 끌어주는, 고잉하는, 또 에이징하는 우리 해커스 공무원 간호직 최성희가 되도록 할 건데, 제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알려줄 게 아쉬운 점도 있어요. 좀 더 쥐어짤 것을, 좀 더 내가 노력할 것을, 막판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제공을 하려고, 다행히도 그런 문제 등이 좀 나와줘서, 기출문제 플러스는 다행히도 나와줬지만, 제가 개인마다 이제 케어를 좀 해주고 있잖아요. 개인마다 다 이제 1대1 마크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2020년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밴드에서 계속 뭐 헛소리를 하든, 뭐 이렇게 라방을 하든 뭘 하든, 그거를 주어 다음으시라고 뭔가를 다 던지면 여러분들이 다 담아 주시면 되고요. 그거를 다 암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정리하는 화요일 라방을 준비를 계속 할 거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확실히 들어오셔서 하나라도 주워 가셔야 돼요. 그것 등이 이번에도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다 나왔다라는 거. 다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저도 굉장히 좀 많이 힘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매 시간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고 또 밤에 만나서 으쌰으쌰 또 한다라는 게 고3 수험생을 키우는 어미의 마음으로, 수험생을 키우는 어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에 다시 만나도록 노력을 할 거고, 저는 기출문제는 거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어떻게 해서 셀프 스터디를 하든 뭐 어디서 강의를 듣든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지만, 2022년도의 강의는 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버전의 그 2문제를 맞추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해커스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